피부과 전문의로서 전문의로 구성된 옴태치 TF팀이 꾸려지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기자님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기자님들께 저희 대한피부과학회 옴태치 국민사업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부디 경청 부탁드리며 발표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지탄 없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대한피부과학회 회장님이자 옴태치 TF팀을 이끌고 계신 김유찬 회장님을 모시고 대한피부과학회 피부와 관련된 연구 및 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한피부과학회는 그 중심에서 피부과 전문의 전문 지식과 기술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옴태치 대국민 사업 이외에 연수교육 강화 및 전공의 수련 체계와 디지털 박물관 개관, 학회 사무실 이전 등 4가지 주요 신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피, 여드름, 탈모증, 대상포진, 노인 피부질환, 무좀 등 주제 질환을 선정해 건강 강좌 또는 이벤트를 거쳐 피부 질환에 대해서 관심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올해로 21회를 맞이한 피부 건강의 날의 주제 질환은 옴으로 대한피부과학회는 올해 초 옴태치 팀을 구성해서 옴태치 국민사업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피부과학회가 대국민 피부 건강을 위해 많은 피부 질환 중 옴 질환을 선택한 첫째 이유는 옴이 가장 가려운 피부 질환 중 하나로서 취약계층이나 집단생활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많은 노인들에게 쉽게 전염될 수밖에 없는 이 시기에 옴을 퇴치하여 국민의 피부 건강을 지키고자 본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둘째 이유로 대부분의 피부 질환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발생을 막기가 어렵지만 옴인 경우는 피부과 의사들이 힘을 합쳐 노력한다면 옴의 발생을 현저히 줄여서 퇴치 수준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저희 학회와 뜻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전국 요양병원에 방문하여 직접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종사하시는 의료진과 보호자분들을 대상으로 교육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옴태치 국민사업 공식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카드뉴스, 유튜브 영상 등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한피부팀입니다. 올해 피부 건강의 날 주제는 옴입니다. 치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옴에 대한 예방 및 치료 방법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옴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건절되어야 할 심각한 피부 질환입니다. 최근 노인 인구층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년층은 기저질환, 면역 시스템의 저하,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해 피부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 안전을 위해 중요한 옴태치 국민건강사업에 동참해 주실 거라 믿으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피부과 전문의의 중요성은 피부의 건강과 아름다움의 중요성에 기인합니다. 건강한 피부는 신체 전반적인 건강을 반영을 하며 아름다운 피부는 개인의 자신감과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따라서 피부과 전문의의 역할은 환자의 피부 건강과 웰빙을 지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기자님들이 오셨으니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도수 치료를 하는 병원이라고 해서 모두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라고 부르지 않는데도 유독 피부과는 전문성에 관계없이 통칭을 하고 있는 것 같아 피부과 전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습니다. 피부과란 엄연히 전문의학 과목 중 하나의 이름입니다. 보편적인 미용치료 의원을 통칭하는 명칭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데도 피부과 의사란 직함으로 소개를 하거나 피부과 전문의 의원이 아닌데도 땡땡 피부과 등으로 보도하는 사례는 앞으로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 간략한 소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오신 기자님들 모두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셨을 겁니다. 이 기생충의 포스터인데요. 봉준호 감독님은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칸에서 황금종려상이라는 최고상을 수상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배우 송강호님은 기택이라는 인물로 나오고, 원래 이 기택이네 가족들은 뭐 변변치 않은 직업도 없고 해서 반지에서 생활을 하다가 박사장이라는 부잣집에 아들 기우부터 해가지고 뭐 문서를 위조한다든지 조금 좋지 않은 방법으로 해서 아들, 딸이는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남에게 덧붙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사실 기생충이란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른 동물체에 붙어서 양분을 빨아먹고 사는 벌레를 뜻합니다.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옴이라는 질환 역시 옴진드기라는 아주 작은 벌레처럼 생긴 기생충에 의해서 발생하는 피부 감염을 뜻합니다. 옆에 이제 옴진드기를 좀 확대를 해서 나온 사진들인데요. 암컷 성충, 수컷 성충, 유충, 아래 모양입니다. 사실 이 옴진드기는 암컷이 가장 크긴 한데요. 눈으로 이 옴진드기를 감별하기 힘들겠고요. 확대해서 좀 볼 수가 있는데 대개 이렇게 암컷이 가장 크게 되고 다음 수컷, 유충, 아래 순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과 비교해서 2021년대까지 진행하면서 점차 감소 추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영향으로 2020년 코로나 이후로 그 병원 방문 등 인적 교류가 많이 감소하였고요. 그 다음에 2013년 보건복지부 차원의 관리대책 공고 이후에 질환의 중요성들 홍보 효과도 많아졌고, 저희 사회가 이제 의료나 이런 위생에 관한 그런 관념이나 이런 것도 많이 좋아지고, 또한 개별 병원별로 그 예방 방안에 대한 노력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봄 환자 수는 감소 추세까지 있었습니다. 2021년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별 봄 환자 추이를 보시면 보시다시피 50대, 6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적인 수치는 그런데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을 보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70세에서 80세가 가장 많습니다. 즉 정리하면 발생 비율은 80대 이상에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환자 수는 50대, 60대 80대 순입니다.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요양, 아까 정기영 교수 말씀대로 요양병원 등의 이런 병원 등에서 7, 80대 이상에서 발병을 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가족들이나 또는 간병인, 의료인들이 헬스케어를 한다든지, 병문안을 간다든지, 아니면 그 간병인으로서 일을 하면서 또 감염이 돼서 이렇게 50대, 60대로 전파돼서 전 연령으로 퍼지는 이런 형태를 이런 그 감염 역학을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 오만자 추이를 보시면 여기 경기 서울이 가장 많죠. 근데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경기 서울 부산 경남 순으로 가장 많은 이유는 지역의 총 인구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인구수가 있기 때문에 감염 환자 수도 더 많게 되는 거고, 이후의 순위 변동성은 연령별 인구 분포에 따라 다 변동이 있고, 이건 연령별 분포에 따른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양기관별 환자 수는 보시면 의원급이 가장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정기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요양병원 등에서 많이 식당 감염이 일어나는 걸로 예상이 되고, 그에 대한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의원급에서 가장 많이 그 환자 수가 진단되는 이유는 이 주변인에 많이 파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양병원 내에 계신 분들 요양병원 내에서 진단이 되는데, 그 분들을 치료하셨던 그 의료인이나 아니면 간병인 또는 가족들이 감염이 돼서 다른 주거지에 있는 의원으로 가서 진단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입원 병원과 의료기관의 이용의 미스매치로 인해서 의원급에서 확실히 진단이 많이 되는 것이죠. 우리 홍보이사님 말씀해주신 홍보나 교육 파트가 이렇게 머리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렇게 방패를 들고 이 온 벌레들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한 그런 어떤 손과 발이 된 액션을 취한 그런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 교육 홍보 학술이 있고 저희 대외 협력팀에 오늘 피부과 이제 의사회 팀장님을 맡고 계시는 권수로 팀장님 계시는 팀이 같이 대외 협력팀으로 들어와서 방문 진료 또 이제 진료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정말 몸이 의심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비대면으로 뭐 상담, 전화, 이메일 이런 걸 하고 또 교육이나 홍보 자료 만들어 주신 것을 전달하는 전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저희 대외 협력팀에서 했던 일입니다. 저는 이 분과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파트 1과 파트 2가 있는데 파트 1은 우리 이양원 홍보이사님이 그러니까 홍보팀장님이 해주셨던 부분을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2는 제가 이제 손과 발이 되어서 뛰었던 대외협력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 1은 정보 및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 건데요. 옴태지 국민 건강 사업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습니다. 재미있게 만들었고 또 리플렛도 의료진과 환자용으로 나뉘어서 이게 이제 환자용 좀 카툰으로 꾸몄고 여기에는 좀 혐오되는 벌레 같은 건 없게 공포를 유발하지 않게 의료진용은 이렇게 벌레 모양 뭐 여기 조직학 이런 식으로 의료진들이 보고 직접 진료할 수 있게 이렇게 꾸몄습니다. 홈페이지는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옴태치 팀을 소개하고 저희 대한피부과학회 회장님 김희찬 회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이 조직도가 잘 나와 있고 여기 저희 대외협력팀은 처음에 시작은 많지 않았는데 앞에서 전경 선생님이 얘기해준 많은 이야기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몸의 정의, 원인, 치료 이런 것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또 이제 리플렛과 이런 것들을 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서 교육 자료로 쓰실 수가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이제 교육을 이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단지 요양병원뿐 아니라 각 무슨 뭐 서울시 뭐 각 지역에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교육 자료를 또 올려놓았습니다. 옴태치 관련 소식도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건강의 날이 많이 이제 업데이트 되겠죠. 그리고 유튜브는 기존에 이제 많은 이제 인기 있는 까지 나온 것들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제 보고 계시고 네, 이렇게 몸에 대한 이야기, 뭐 몸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또 몸을 관리하는 법, 교육법, 몸을 완전히 정복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건 측면에서 반드시 우리가 관리해야 될 질환인데 앞서 발표에서도 다시 나왔듯이 이 몸이라는 게 요양병원에서 주로 발생을 하는데 치료는 피부과 전문의가 하게 되고 또 이 질병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진단이 굉장히 지연되거나 부적절한 진단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그 치료들이 실제로 요양병원 내에서 적절하게 좀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현실 여건상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진단하고 치료하고 예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표준적인 지침 마련이 이 보험 퇴치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런 표준적인 지침이 필요한데 사실 이제 국외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던 건 아닙니다. 이제 유럽이나 뭐 일본 같은 경우에 2008년도, 17년도 뭐 몇 년 단위로 발표를 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독일이나 이런 데서도 2017년도에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나서도 계셔서 다행히 집단시설, 요양병원에 대한 이제 예방관리서는 이미 이제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게 보통 이제 그 예방관리청의 측면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들이 있고 실제로 환자를 직접 보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풍부한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나 임상 경험을 가진 피부과 전문의가 마련한 이제 표준적인 진료 가이드라인이 좀 활용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보험 치료 가이드라인 필요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그 옴태치 국민건강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몸 환자의 진료를 위한 임상 치료 지침을 개발해서 질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임상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및 치료, 감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 가이드라인의 개발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발 과정은 아시다시피 이제 이 시급성을 감안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기에는 좀 제한점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국내외 그 검증된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그 이에 나온 이제 업데이트된 최신 지견들을 문헌을 수집해서 의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국내 이제 학술분과위원회에 속해 있는 이제 내부 위원들의 이제 내부 합의와
그다음에 피부과 학회 내에 이제 산화학회인 피부 진균 및 감염 학회 이제 외부 위원들의 어떤 검증을 통해서 저희가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됐습니다.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핵심적인 주요 내용은 뭐 오매 역학 전파 기전뿐만 아니고도 어떤 증상들을 보일 수 있는지, 밀접 접촉자나 고위험군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우리가 진단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치료제는 어떤 치료제를 1차적으로 혹은 대안치료로 구분할 것인지, 그다음에 치료 이후에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치료가 됐는지를 어떻게 평가하고 치료가 실패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특수한 집단에 해당하는 이제 소아나 임산부 수유부나 혹은 요양시설의 집단 감염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치료 지침을 마련할 것인지, 그다음에 몸에 수반되는 가려움증을 어떻게 관리하며, 그다음에 기본적인 이제 접촉 주의나 접촉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몸 전반에 대한 내용을 이제 상당히 전반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한피부과학회지에 지금 논문을 곧 투고를 할 예정에 있어서